네, 보신 것처럼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준비 상황은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기업별로 각기 다른 상황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 근로시간 가장 기본적인 건 근로시간 판단일 텐데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네, 뭐 기업뿐 아니라 사실 근로자들도 헷갈리긴 마찬가지고요. 가장 관심 많은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근로시간에 대한 판단 여부인데 업종이나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워낙 그 관심이 많은 분야라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얼마 전에 관련해서 이제 사례별 가이드라인을 이제 발표를 했고 그걸 참고 삼아서 이제 기업 사용자들의 모임이죠.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가 이제 경총이라고 부르는 단체에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어제 발간했는데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하나의 사례를 좀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 유네코도 마찬가지지만 이 회사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네. 이 교육 시간 근로시간일까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면 업무의 연장선 아닐까요? 네.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경총이 이제 발표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교육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 되고요. 만약에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거부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이제 근로시간의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회사 생활하면서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거부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또 다시 던지실 수도 있는데 결국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실제로 그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이 기업 문화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기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걸려 보입니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요. 이 재계의 목소리를 그래도 정부가 많이 상당 부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부, 여당 곳곳에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탄력 근로제 부분입니다. 이 탄력 근로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일이 좀 많이 몰리는 때가 있고 또 일이 좀 한가할 때가 있잖아요. 요즘같이 좀 날씨가 더울 때는 이 아이스크림 회사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바쁠 텐데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주장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좀 바쁠 때는 근로시간을 기준치보다 좀 많게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좀 줄여서 총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맞추겠다. 이걸 좀 요구하고 있는 건데 현재는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이제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데 1년 내내 좀 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이제 기업들의 요구인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견기업 최고 경영자 조찬 강연회에 참석해서 관련 언급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경제계가 이걸 좀 탄력 근로제를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랬는데 이게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게 22년 1월 아닙니까?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탄력 근로제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여야가 이번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탄력 근로제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네,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최소한 정부와 교감을 전제로 한 얘기 아니겠냐는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숫자만 놓고 보면 3개월과 1년 사이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중간 합의점을 던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 경제라인에서 문책성 인사가 있었고 그러면서 힘이 실리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김동연 부총리도 어제 열린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특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 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ICT 업종은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앞선 사례 같은 경우 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큰 원칙을 세우고 또 그에 따른 세부 원칙을 아직까지 모두 다 정하진 못했지만 남은 유예기간 동안에 최대한 그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세부 원칙을 다시 한번 추가 보완책으로 내놓겠다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됐는데요. 다만 관건은 속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의 유예기간이 추가로 이제 생겼지만 유예기간 내에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세부 대책, 세부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이 보완책이 어느 정도 세밀하게 또 현실에 맞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실제 적용됐을 때 혼란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